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왔죠. 네. 네, 김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디지털 앤 아날로그라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제작, 캘릭스 제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해외 유수의 브랜드의 제품을 또 수입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왔었죠. 그렇죠. 예, 마그네판 스피커를 예전에 저희가 여기 와서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스피커가 아니라 아큐페이즈 인티 앰프를 리뷰하러 여기를 왔습니다. 중간에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이고요. 예, 일단은 아큐페이즈에 대한 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아큐페이즈가 1972년도에 설립이 됐고, 1973년도에 이제 요코하마 쪽으로 이동을 하고, 1980년대에 이제 아큐페이즈 사명을 그때 변경을 하죠. 그렇죠. 예, 처음에 캔소닉 레보레터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로 한 50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 반세기 넘게, 그 동안 앰프와 CDP, 진짜 딱 이것만 만듭니다. 네. 네. 김편님, 아큐페이즈 최근에 많이 써보셨잖아요. 아큐페이즈한테 뭐 어떤 이야기들, 재밌는 거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2380 네. 그리고 DP450 그렇죠. 그 두 모델을 한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시청실에 바로 오늘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틈날 때마다 들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큐페이즈 특히 2380 네, 이런 네. 경우는 그 앞에 그 볼륨 미터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다시 오디오를 하는 즐거움, 어쩌죠 즐거움을 끼워줬다. 저희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어제 밤에 이제 이 기기를 싸면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역시 아큐페이즈만의 그 독보적인 그 화사한 음하고, 네. 그다음에 생각 이상으로 넓게 펼쳐지는 무대, 그리고 조용한 배경, 네. 이런 게 역시 코난이 말씀한 대로 50년 넘게 앰프만 만들어 오니까 네. 이런 경지에 올랐다 다시 한번 네. 짐을 싸면서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달인의 경지에 오른 아큐페이즈입니다. 그렇죠. 아큐페이즈 오늘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수입사 사장님한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 이 예전에는 그 앰프 쪽은 수입을 안 했었다고 그래요. 소스 기기만 수입을 하고, 그 이전에는 좀 자기가 앰프 쪽에 좀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수입을 안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실제 마지막 파인 튜닝이나 이런 거 하는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음질이 확 좋아졌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E4000입니다. 근데 갑자기 숫자가, 자릿수가 올라갔죠? 그렇죠. 네. 저희가 전에 리뷰했던 건 2380이었고요. 380이었고, 네. 이 전작은 480이었고. 480. 갑자기 단위가 1000대로 네. 좀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러니까 클래스 AP 플래그십은 네. 25000이 되겠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클래스 AP 인티 앰프 중에서는 서열 2등. 2등. 서열 2의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큐페이즈 AB 클래스 인티 앰프 중에 넘버 2. 그렇죠. 오늘 E4000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의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 좀 살펴볼게요. 이게 전작이 E480이었는데 E480하고 좀 차이점들이 보니까, 이게 볼륨, 이게 노브 있잖아요. 셀렉터랑. 여기 보면은 이 외곽에 이 금도금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레벨 메터 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넓어졌어요. 예, 외관적으로 좀 더 멋있어진, 화려해진 좀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저기 열어놨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닫혀 있는데 밑에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아주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노브들이 좀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용자한테 굉장히 친절한, 그렇죠. 네, 일본 메이커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사용자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사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모컨에 다 맡겨 놓은 상태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기기 전면에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네, 유저 인터페이스 직접 만져달라, 네. 서로 이제 교감하고 네. 소통하고 이런 오디오 재미를 정말 이 아큐페이즈라는 제작사는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 즐거움을 맞아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앰프가 아니라 무슨 막 계측기기 만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즐거움? 기계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큐페이즈의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하는 게 기술을 통한 풍요로운 삶. 뭐 이런 모토입니다. 이게 모토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예, 그런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을 또 갖추고 있어요.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입력이나 단자가 빼곡하고요. 밸런스 입력 당연히 받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AB 클래스 증폭입니다. AB 클래스 증폭에 그러니까 8옴 기준의 180W, 그다음에 4옴에서는 260W 출력을 내주는 인티 앰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내부 이제 설계를 좀 살펴보죠. 위에 셰시로 좀 가려져 있는데 이게 위에만 대충 봐도 이 구멍 사이로 아이 머리만한 트랜스포머가 일단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우측으로 이제 증폭부 이런 것들 돼 있는데 김편님 이 내부 설계에 대해서 좀 네. 알려주시죠. 그 얘네 인티앰프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부 그 네. 실루엣 그 모습은 그러니까 가운데 뒤쪽에 토로이달 트랜스포머가 있고 네. 그 앞에 정전 커패시터 그러니까 네. 파워 커패시터가 보통은 뭐 요즘 유행은 작은 거를 좀 여러 개 쓰는 네. 그래야지 좀 더 이제 응답 특성이 빠르고 스피드가 네. 빠르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얘네는 그냥 무조건 두 개만 씁니다. 큰 큰 거 놈으로 쓰죠. 두 개를 쓰고.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마이크로페로짜리를 네. 두 개를 썼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전작 2480하고는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고 네. 이 정전 용량도 똑같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리뷰했던 2380은 예. 이 정전, 그러니까 파워 커패시터 용량이 좀 작았어요. 작죠, 조금. 33,000 마이크로페로짜리가 두 개였었는데 확실히 상급이 되면서 상급이니까 좀 그 파워, 정전 용량을 확 키운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전원부 양 사이드에 좌우 채널 출력단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근데 여기서 큰 변화가 전작 2480하고 완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출력 트랜지스터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2480에서는 모스펫을 예. 그러니까 세 벌씩 그렇죠. 한 채널당 6개를 들어갔고 네. 세 개가 이제 푸시풀로 움직였었는데 네. 얘는 요번에는 완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로 완전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 투입 물량도 늘려갖고 채널당 8개. 네. 그러니까 4개, 4개씩 푸시풀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속기라고 그러지만 완전 다른 앰프의 그렇죠. 등장이다. 출력 이렇게. 트랜스가 바뀌면 음색이나 뭐 다양한 측면이 또 바뀌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 모스펫하고 이 바이폴라는 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네. 특성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이 출력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큐 페이지가 이게 뜻이 아큐레이트와 페이지의 합성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볼륨단이 굉장히 정밀해요. 보면은 그렇죠. 볼륨단이 AAVA라고 해외 유수의 뭐 하이엔드 메이커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좀 물량 투입과 그러니까 세밀한 정말 그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완전 어큐페이지 독자적인 볼륨 예. 컨트롤 시스템이죠. 그래갖고 이것도 저번에 그 2380 했을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네.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은 저항으로 보통은 이제 볼륨 조절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증폭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력 신호를 좀 깎는 거잖아요. 저항으로. 그렇죠. 저항을 이제 가해서. 근데 얘는 그러면은 어차피 왜곡이 생긴다. 네. 그리고 노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양한 앰프 조합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앰프를 덜 주면 조그만 소리가 나올 거고 네. 앰프를 좀 증폭을 많이 주면은 좀 큰 소리가 나오는 대신 어떤 외율이라든지 예. SMB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얘네는 그래갖고 이거를 그렇죠. 진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다양한 앰프 그러니까 앰프 얘네 사진을 보면 결국 OP 앰프를 쓰는데 예. 그거를 한 16개 조합을 해갖고서 네.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네. VI 그러니까 입력 신호는 전압으로 돌아가고 네. 얘네가 그 지금 말하는 AAVA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변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가변 볼륨이죠. 그러니까 네. 아큐페이지 아날로그 베리게인 네.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VI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압이 전류가 나오면서 정말 원하는 볼륨 값을 딱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트가 요 앞부분에 들어 있는데 앞부분에 이만한 PC 보드 하나가 그냥 그렇죠. 전부 다 그 AAVA 그 관련 회로입니다. 이렇게 볼륨단에 신경을 쓰는 제작사가 있나. 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끝에 이제 테스트 네. 정말 작은 볼륨으로 했는데도 작은 볼륨에서 폼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무대도 작은 안 볼륨에서 무너지고. 소리 다 나오면서 그렇죠. 좌우 밸런스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보통 볼륨을 낮추면은 그 SMB에서 S가 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MB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얘는 지금 앰프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S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전압, 그러니까 전류값만 줄어들기 때문에 네. SMB는
그러니까 N은 가만히 있더라도 S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SMB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무신호 시 아무 음악 재생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볼륨을 움직여 보면 정말 이 마그네판 이 오늘 스피커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냥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도 좀 정적이 흐릅니다. 그렇죠. 예, 완전 정적의 그런 볼륨단을 가지고 있고 앰프 전체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깨끗한 네,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의 이 480에 대비해서 또 달라진 점들이 보니까 이게 아까 AAV의 그 원래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던 그 버퍼 앰프 그것도 좀 분리해냈고 그리고 ANCC라는 새로운 또 회로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추가로 그 ANCC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AAVA 그 회로를 통해서 예. 그 입력 전압이 전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VI 변환 회로였는데 예. 이게 이제 다시 전압 증폭을 하려면 다시 또 IV 변환 회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컨버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번 컨버팅을 하는데 요 IV 변환 회로에 전작 2480에는 없었던 예. 지금 코나님이 말한 ANCC 회로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아큐페이즈, 노이즈 앤 디스토션, 캔슬링 서킷이에요. 말 그대로 네. 들어오는 그 노이즈 신호를 예. 없애주는 캔슬링하는 회로인데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상 예. 그러니까 극성이 바뀐 노이즈 신호를 다시 되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네. 입력 전류가 들어왔을 때 거기 끼어든 노이즈와는 정반대 극성이 네. 반대되는 신호를 앞단에 되먹이면서 그것을 네.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원리를 이 또 볼륨단에도 채택한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없고 그러니까 SMB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 노이즈까지 없애니까 정말 깨끗하고 네. 더 조용한 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아큐페이즈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뭐 설계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본사 그 사이트 가면은 다운받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댐핑 팩터. 아, 그리고 댐핑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 저 5만 가지 기술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댐핑 팩터 그리고 댐핑 팩터를 높이려면 이 출력단에서의 임피던스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또 밸런스 리모트 센싱 뭐 이런 회로를 좀 도입해 가지고 그 출력 임피던스를 또 낮추고 그리고 보니까 뭐 보호 회로 쪽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릴레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모스펫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출력단에서 임피던스를 또 낮추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릴레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저항이 그렇죠. 높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모스펫 스위치로 바꾸면은 그만큼 저항이 떨어지니까 예. 결국 출력 임피던스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생각 이상으로 예.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는데 한 3-4가지 이상의 예. 기술력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여러 그래갖고 부분에 얘네가 지금 발표한 댐핑 팩터가 8온 기준에서 예. 8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출력 임피던스가 0.1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댐핑 팩터 공개하는 수치가 8온 기준으로 8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댐핑 팩터라는 것은 그 스피커 임피던스를 네. 출력 임피던스로 낮춘 거니까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네. 얘의 그 출력 임피던스가 0.01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0.01옴이다. 네. 이거는 정말 하이엔드급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 얻는 이득은 뭐냐면은 네. 스피커의 특히 저역의 제어력, 예. 댐핑, 그러니까 잘 달린 놈을 네. 빨리 멈추게 하는 힘이 정말 대단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댐핑 팩터가 이 4000이 800. 그 이전 모델이 보니까 이 480이 6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댐핑 팩터를 200 정도 높인 거는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예. 그리고 작년에 리뷰했던 2380이 50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의외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역이 많이 나오거나 대편성곡에서 확실히 얘가 좀 더 네. 좀 드라이빙을 잘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확 준 것 같아요. 네. 김 표현님 혹시 그 음악 듣다가 오디오 이렇게 음악 듣다가 정전된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그 아큐페이지로 음악 듣다가 정전되면 뭐 무슨 상황일까요? 아큐 정전? 네. 아큐 정전, 예. 유효 적절합니다. 예. 그 사실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앰프에
굉장히 데미지가 되거나 스피커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앰프 메이커에서 이제 보호 회로를 다 만듭니다. 예, 보호 회로를 만드는데 아큐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호 회로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보호 회로가 잘 돼 있어서 안에 무슨 뭐 포토커플러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보호 회로가 돼 있어서 음악 들으면서 무슨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앰프가 망가지거나 스피커 망가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마음 편하게 음악에 집중해서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여기서 이제 일본 앰프 특유의 어떤 그 기질, 예. 성정, 네. 성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12세대 모델이래요. 얘네가 맞아요. 지금까지 쭉 해온 게 그러니까 네. 그 2480 전작이 11세대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를 따지면서 조금씩 개선해 오는 게 저는 상당히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국내 제작사도 한 12세대 정도 앰프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왔고 오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 부러운 예. 예. 예, 그런 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앰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다 이제 마친 것 같고요.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몇 곡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거 틀어드리면서 음질 평에 대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E4000 아큐페이지 E4000을 리뷰하면서 이제 전체 시스템 셋업을 했는데 이 부분 그 매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앞단에 이제 소스 기기는 저희 음원 플레이를 하지 않고 실제 그 CD로 재생을 했습니다. 그 소스 기기는 역시 아큐페이지에 DP1000, DC1000 이렇게 트랜스포트와 DAC가 분리된 분리형 소스 기기를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마그네판. 예, 저희가 예전에 와서 테스트했던 그 마그네판이라는 브랜드고 이번에는 3.7i라는 스피커를 같이 연결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감도가 어느 정도 되죠? 86데시벨이고요. 예. 공측 임피던스가 4옴.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울리는 스피커는 또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녹음한 곡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여기 저번에 마그네판 그 스피커 테스트할 때도 한번 틀었던 곡이에요. 이게 다이나크롤의 No Mure롤, SACD고요. 저는 들어보면서 일단은 전체 그 무대를 좀 그리는 능력이라든가 이제 보컬, 뭐 피아노, 뭐 더블 베이스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체 밸런스가 정말 레퍼런스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네, 그래서 어떤 대역이 뭐 특별히 과장되거나 좀 이렇게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음악에 이렇게 딱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저는 이게 오디오 테스트할 때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밸런스와 어떤 음정 표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역시 잘 만든 인티앰프라고 느낀 게 예. 보통 파워앰프에 그냥 볼륨만 붙여도 인티앰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력 선택을 좀 할 수 있고. 예. 근데 걔네가 못하는 파워앰프가 못하는 게 뭐냐면
프리브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임피던스 매칭이라든지 게인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딱 처음 음이 딱 나올 때부터 분리형 프리와 파워를 한 셋이 맞아. 안에 담았다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일단 무대가 제법 크게 펼쳐지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뭐라 그럴까 얘가 그렇게 쉽게 울릴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닌데 끝까지 네. 파워 앰프부에서 확 잡아서 네. 드라이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코나미 강조한 대역 밸런스도 딱 살아있는 게 네. 만약에 파워 앰프 직결만 하면은 어느 대역만 강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게 무대가 이제 막 평면적으로 좀 평면적이 바뀌고. 되고 예. 그리고 좀 애가 퉁퉁거리고 그렇게 네. 나긋나긋하게 속살을 보여주는 맛이 없는데 파워 앰프 직결을 하면 네. 얘는 어떤 깊이감이라든지 무대의 안길이 넓이 이런 면에서 이거는 진짜 네. 프리단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인티 앰프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녹음한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틀어드린 곡은 이 그리그의 홀베르그 슈잇인데요. 저는 이거 딱 들어보면서 이게 야금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그 차이가 아주 세심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이내믹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정말 좋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기 설명하면서 볼륨단 거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낮은 볼륨에서 해상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볼륨을 높여도 시끄럽거나 뭔가 디스토션이 낀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살색되지 않는 다이내믹스가 볼륨이나 볼륨에 따라서 이제 해상력이나 다이내믹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앰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1000만원대라고 해서 1000만원대 인티다, 1000만원대 안팎 그 정도 앰프에서도 사실 인티 앰프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앰프는 정말 그런 면에서 확실히 볼륨단이 정말 좋구나. 기존의 E480 거기에서 상당히 좋아진 게 9시 볼륨 기준으로 해서 노이즈가 한 20%가 그렇죠. 노이즈. 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예. 예, 그러니까 노이즈가 낮아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참 음이 깨끗하다고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동안 그 시청실에서 들었던 2380보다 확실히 네. 음들이 더 깨끗해. 이게 변신. 네. 지금 막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한 느낌. 네. 특히 이렇게 좀 현악이 많이 나오는 대편성곡을 들으니까 네. 음이 정말 깨끗하구나. 네. 그리고 SMB가 상당히 높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얘가 인티 앰프인데도 전압 게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 28데시벨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25배 증폭이면은 보통 인티 앰프가 한 33데시벨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데시벨이 높으면은 좀 증폭이 많이 되는 이점은 있지만은 그만큼 노이즈도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율도 늘어나고. 네. 근데 얘네는 아큐페이지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28데시벨에서 딱 끊으면서 외율이 딱 높아지기 그 직전까지만 자기가 커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이
상당히 단정하고 네. 그리고 앞에 볼륨 단에서 SMB도 확보를 확 해주고 네. 그래서 깨끗하고 단정한 그리고 정확한 이런 네. 대편성곡을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곡, 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LA4의 스페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좀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 곡을 좀 틀어드린 이유는 어떤 리듬 악기들, 드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얼마나 쾌감 있게 아주 리듬 앤 페이스,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표현해내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아큐페이지는 굉장히 정돈돼 있어요. 이렇게 빠른 패시지가 이런 게 이어져도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러지 않고 굉장히 딱딱 박자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추진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듯한 뭐 이런 표현력. 그러니까 사실 그 아큐페이지는 그렇게 좀 수선을 떨지 않고 아주 그 젠틀하면서 예, 그렇다고 타격감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고 그렇죠. 예, 상당히 젠틀하고 상당히 뭐 모범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곡도 처음에 딱 드럼 세게 나올 때는 네. 역시 그 댐핑 팩터 800의 위력. 예, 높구나.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스피커가 이제 4옴 기준으로 봤을 때 4옴에서 260와트를 내는 네. 정말 바이폴라 클래스 AB 앰프가 많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외울이라든지 SMB만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앰프는 역시 기본은 출력이죠. 그렇죠. 이 그 주파수 특성이나 뭐 SMB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동적인 특성, 그렇죠. 음향적으로 들을 때 얼마나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재생을 해주느냐,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니까 4옴에서 260와트가 나간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렇게 스피커가 많은 전류를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끝까지 스피커를 밀어내고 원하는 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네. 다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앰프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역시 네. 출력이다. 그리고 그것도 8옴과 4옴 출력이 얼마나 선형적으로 늘어나는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완전 정확히 2배 출력은 아니지만은 4옴까지 4옴에서 260와트를 내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네. 출력이 이 곡에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3곡 들어보면서 예, 음질적인 평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티앰프에 대한 생각, 이 사천을 들어오면서 하이엔드 인티앰프들, 내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고 그 앰프들의 성능이 어땠는가, 약간 이런 것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크렐, 제프 롤랜드, 뭐 패스랩스, 지금 뭐 마크 레빈슨, 뭐 굉장히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사실은 인티앰프를 안 만들었죠. 초반에는 인티앰프 자체는 하이엔드가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에서 안 만들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다양한 인티앰프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자신들의 분리형 라인업 중에 프리파워를 합해서 이 인티앰프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 내부 설계를 뜯어보면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성능도 오히려
설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분리형이 좋은 경우가 많고. 근데 아큐페이즈 이거 보니까 정말 인티앰프 중에 대부분의 그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인티앰프로 만들 때, 분리형에서 인티앰프로 만들 때 프리단을 굉장히 이제 단조롭게 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비도 절감을 하고. 근데 아큐페이즈는 프리단이 거의 웬만하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떼내도 프리앰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세대를 맞은 이 네. 일단 긴 연혁이 부럽고요. 예. 그리고 이 딱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들려준 소리라든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요즘 뭐 손흥민 얘기 나오면서 뭐 폼은 일시적이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는데 네. 얘는 폼도 안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네. 해오면서 자기들이 들려주고 싶은 음을 하나씩 완성해가는 예. 그 모습이 뭐 부러운 반, 뭐 시샘 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큐페이즈는 정말 인티앰프에서도 타협이 별로 없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4000 앰프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